자, 5-4번 10개의 숫자를 입력을 받아서 배열에 저장을 한 후에 이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수가 몇 번째 숫자인지를 찾아내어서 출력하라. 자, 10개의 숫자를 입력받아 배열을 저장한 후에 자,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가 생각을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생각을 정리를 해보면 자, 10개의 숫자를 입력받아 배열에 저장한 후에 자, 이게 첫 번째 스테이지 저장한다. 자, 그럼 두 번째 스테이지는 이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수가 몇 번째 숫자인지를 찾아낸다. 3번 출력한다. 자, 이렇게 가죠. 자, 그러면 실행되는 모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죠. 자, 실행되는 모습. 일단은 변수는 그대로 카피해서 어차피 써야 되니까 붙여놓읍시다. 자, 그리고 실행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실행하는 모습. 자, 실행하는 모습을 보면 10개의 숫자를 입력을 받아 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여기서 진행이 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수는 7번째 수 88입니다 라고 하는 게 출력하라. 그러면 결국은 이 중간에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저번 코딩 테스트를 진행을 해봐서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올려놓은 자료들을 쭉 보니까 과제 제출한 보고서를 보니까 내가 의도한 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리하고 코드를 만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많이 깨달았어요. 내 의도대로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정리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아까워하면 코딩하는데 시간을 세이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코딩하는 시간이 더 걸린다라는 거 많이 느끼게 됐을 거예요. 자, 그러면 10개의 숫자를 입력을 받는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몇 번째 수를 입력하시오. 결국은 얘는 반복문 돌려서 하라는 얘기죠. 반복문. 근데 반복문 중에도 포문을 쓰는 게 낫겠죠. 순서가 매겨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 중에서 10개의 숫자가 들어갈 공간은 바로 이곳이에요. 자, 이 부분이죠. 넘 0부터 9까지. 즉, 얘는 i가 0에서 9까지 넘 i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으면 된다. 자, 이런 컨셉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그대로 코드로 바로 이 정도 됐으면 첫 번째 스테이지만 코드로 옮기겠다가 바로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스테이지만 바로 코드로 옮겨 볼게요. 자, 지금 첫 번째 스테이지는 for문이 돌아간다 그랬죠. 0에서 9까지. 자, 그러면 for i가 0에서 i가 9보다 같을 때까지, 즉 10보다 작을 때까지 i를 뿔뿔 하면서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화면상에 찍죠. 몇 번째 수를 입력하시오 라고 화면에 찍어요. 자, 몇 번째 수를 입력하시오. 몇 번째? 퍼센트 D번째. 그리고 몇 번째인지는 i 플러스 1로 해결할 수 있죠. 0에서 9가 아니라 1에서 10까지 나와야 되니까. 자, 그리고 스캔F로 퍼센트 %D를 입력을 받는데 퍼센트 %D 입력받죠. 퍼센트 %D 이렇게 입력을 받는데 어디다가 입력받는다고요? 바로 num i에다가. 그래서 num i에다가 입력을 받습니다. 여기다가 num i. 자, 그리고 옆에 100% 붙여주죠. 자, 이렇게 해주면은 첫 번째 스테이지는 코드가 바로 나와요.
이 안에서 뭔가를 더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 생각은 쪼갤수록 좋고요. 쪼개서 각각을 서로 섞지 말고 각각을 따로따로 해결을 하세요. 지금 여기서는 배열을 써서 저장을 하는 것만 신경을 쓰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수가 몇 번째 숫자인지 찾아내는 방법은 지금부터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본적인 아이디어. 자, 기본 전략. 자, 기본 전략은 뭐냐?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번째로 큰 수는 어떻게 알아낼까요? 두 번째로 큰 수. 여러분, 두 번째로 큰 수를 알아내려면 첫 번째로 큰 수부터 알아내야 되겠죠. 그래야 두 번째가 나오니까. 그래서 기본 전략. 자, 이다시 일단 첫 번째로 큰 수를 찾는다. 첫 번째로 큰 수. 왜냐? 찾은 다음에는 첫 번째로 큰 수보다는 작은 가장 큰 수를 찾는다. 자, 이게 두 번째로 큰 수를 찾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스테이지가 다시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로 큰 수를 찾는다. 자, 첫 번째로 큰 수를 찾는 건 어떻게 찾을까요? 자, 이거는 10번을 반복하면서 가장 큰 수를 찾아 나가는 전략을 쓴다. 자, 첫 번째로 큰 수 찾기. 이거는 여러분들 그 다른 설명에서 충분히 몇 번 했기 때문에 뭐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수. 그러니까 첫 번째로 가장 큰 수를 찾으려면 이 내용은 10번을 반복하기 전에 일단 가장 큰 수의 처음 값은 얼마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현재의 가장 큰 수보다 큰 수가 나타나면 바꾼다. 자, 이게 이제 가장 큰 수를 찾는 전략이에요. 자, 이 전략을 그대로 코드를 한번 옮겨볼까요? 스테이지가 어차피 나눠졌으니까 스테이지가 구분되어 있으니까 스테이지별로 생각을 정리해서 코드를 옮겨보는 겁니다. 자, 가장 큰 수라고 했으면 첫 번째로 큰 수, 이게 first라는 변수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first는 뭐라고 처음 값을 넣어줍니다. 지금 큰 수를 찾아야 돼요. 큰 수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큰 수를 한번 봅시다. 여기서 10개의 숫자를 입력을 받는데요. 자, 10개의 숫자 중에 대충 들어오는 숫자들을 대충 보니까 0의 수예요. 그렇죠? 이 숫자가 어떤 수가 들어올지를 전혀 모른다고 하면 처음감 넣기가 되게 애매한데 일단은 그냥 우리가 실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일반적인 그냥 자연수를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처음 수는 0. 무슨 얘기냐면 결코 가장 큰 수가 될 것 같지 않은 수를 처음 값으로 삼는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first를 넣습니다. 반복 먼저 돌려요. 복붙신공 들어갑니다. 복붙신공 10번 돌아가는 거 있으니까 카피해서 복붙신공으로 10번을 돌리는데 자, 뭐하고 뭐를 비교하냐면 num i하고 이거와 뭘 비교하냐면 first를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해서 어떤 게 크면 num i가 크면 비교해서 first보다 큰 값이 있으면 first로 삼는다. 자, 이게 가장 큰 값을 찾아가는 기본적인 전략이죠. 자기보다 큰 게 있으면 바꿔주는 거예요. 자, if first보다
큰 num i가 들어오면 그러면은 first는 num i가 되는 거죠. 자, 이게 기본적으로 가장 큰 값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first보다 큰 이게 큰 거죠.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어. 자, first보다 큰 값이 하나라도 들어오면 계속해서 바꾸는 작업을 몇 번 한다? 10번. 10번 동안 반복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상태에서는 자, 여기까지 왔으면 first가 결정됨. 자, 두 번째 스테이지가 끝났어요. 자, 올라갑니다. 다시 세 번째. 자, 첫 번째로 큰 수는 찾았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큰 수보다는 작은 가장 큰 수를 찾는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러면 일단 두 번째 큰 수의 처음 값은 얼마라고 잡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역시 10번을 반복하면서 뭘 한다? 자, 이 생각을 그대로 복붙하는데 두 번째로 가장 큰 수를 찾아 나가는 전략인데 현재의 가장 큰 수보다는 작지만 현재의 두 번째로 가장 큰 수보다는 큰 수가 나타나면 바꾼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위에 있는 이 전략하고 기본적으로 원리는 동일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는 세컨을 찾아 나가는 거니까. 자, 세컨은 몇으로 처음 값을 삼죠? 얘도 가장 큰 수는 아니지만 두 번째로 큰 수니까 절대로 두 번째로 큰 수보다는 작을 것 같은 수. 그래서 얘도 시작을 그냥 0으로 삼을게요. 자,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똑같이 카피합니다. 이만큼을 카피를 해요. 자, 얘는 지금 first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하고 first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거하고 second을 비교해서 자, second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first와 second을 비교해서 자, 어떤 상태인 경우 num i가 second보다는 커야 돼요. 현재 second을 바꿀 만하다. 이거이면서 first보다는 작은 값이 있으면 얘를 뭘로 삼는다? second으로 삼는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전략은 동일하지만 비교하는 방식이 좀 달라지는 거죠. 자, 요거 그대로 옮겨볼게요. num i가 현재의 second보다는 커야 돼. 그리고 first와 second이 아니죠. first와 num i지. first와 num i를 비교해줘. 그래서 num i가 이렇게 해서 second보다는 커야 되는데 first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죠. 자, 이거하고 동시에 first보다는 작은 num i. 자, 이렇게 해서 first하고 second하고 이 num i가 딱 중간에 껴있는 second보다는 큰데 first보다는 작은 num i가 있으면 그때 이 second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스테이지를 여기서 처음에는 저장하는 스테이지, 그 다음에 가장 큰 수치하는 스테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수치하는 스테이지 했으니까 이제는 출력하면 되겠죠. 그 두 번째 수 출력합니다. 어떻게 출력하냐면, 자, 보세요. 두 번째로 큰 수는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합니다. 출력을 하는데 화면에 찍어 볼게요. printf. 자, 이렇게 찍어서 우리가 찾아낸 세커를 화면상에 찍어야 되는데 가만히 봤더니 지금 숫자가 두 개가 나오네. 얘는 몇 번째 수이고 얘는 그 숫자가 몇이다라는 거잖아요. 88은 뭐 당연히 %d 해가지고 세컨이겠죠. 근데 앞에 있는 7번째 수를 어떻게 알아냈을까? 자, 알아내는 방법. 세컨을 찾아서 다시 반복문 10번 돌려서 이 세컨이랑 같은 인덱스가 몇인지 찾아내면 되긴 하지만 사실은 세컨이 결정나는 시점, 바로 여기죠. 세컨이 결정나는 시점에서 변수를 준 세컨 맥스 인덱스 값을 결정해 주면 돼요. 즉 세컨 맥스 인덱스, 여기다가 이 if문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문장이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세컨이 결정이 되면 세컨 맥스 인덱스 값은 이때의 i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num i하고 i를 동시에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바뀔 때마다. 그러면은 바로 7번째 수라는 값은 %d 놓고 세컨 맥스 인덱스와 세컨이 나란히 몇 번째 수? 세컨 맥스 인덱스 번째 무슨 값? 세컨.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인덱스는 0부터 출발하는데 우리가 세고 있는 숫자는 1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인덱스 값에 더하기 1을 해줘야 우리가 세는 순서하고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5-4번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실행 해봅시다. 자,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자, 하면 두 번째로 큰 수는 바로 90인데 9번째 수. 자, 제대로 되고 있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이번에는 그냥 순서는 마음대로 넣어봅시다. 90, 80, 70, 20, 30, 40, 50, 100, 60. 자, 이렇게 하면 두 번째로 큰 수는 90을 찾는데 90은 두 번째 수야. 자, 이렇게 해서 5-4번을 풀어봤습니다. 질문? 질문 없나요? 자, 채팅이 조용합니다. 질문이 따로 없으니까. 자, 아까 채팅에서 학생 한 명이 포문을 한 번만 써서 해결하는 방법은 없나요? 있기는 있는데요. 머리 아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포문을 한 번을 쓴다고 해서 프로그램의 성능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어차피 반복문이 10번씩 3번 돌리나 아니면 10번 안에서 3번씩 돌리나 뭐 30번 돌아가는 건 똑같기 때문에 포문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프로그램의 라인수를 줄이려고 하는 시도는 적어도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별로 권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코드는요, 좋은 코드는 첫 번째로 잘 돌아가는 코드가 좋은 코드고요. 두 번째, 읽기 쉬운 코드가 좋은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드를 막 꼬아가지고 옛날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C 프로그래머들 중에 읽기 힘든 코드를 만들어 놓고 이게 돌아가는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 이해돼? 그러면서
뭔가 코드에 대한 약간 꼬아서 막 코드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를 되게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옛날에도 그렇지만 뭐 별로 원하고 싶지 않고요. 굳이 포문을 합치려고 할 필요는 꼭 필요하진 않다.